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지은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넘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기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금요일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 지나면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 시간까지 계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다리면서 앞에 두 분이 워낙 발표를 잘해주시기도 했고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남아있으신 분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제 발표도 잘 들어주시고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소개예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올해로 14년 차, 이제 내년 1월이면 1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HRD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 예전 친정에서도 저를 응원하러 와주셨던데 네, 여러 회사들을 거쳐서 지금은 GC 녹십자 홀딩스 여러분들 비타민 많이 드실 거예요. 비맥스. 네, 여러분 영양제는 비맥스입니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저도 온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맥스로 유명한 저희 녹십자 홀딩스에서 제가 교육도 하고 조직문화 업무도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학교에서 여기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 HRD라는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떤 게 많이 궁금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다른 회사들도 하는지 궁금하고 이게 진짜로 맞는지도 궁금하다라고 해서 제 얘기는 앞에 두 분은 사례 중심이었다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방법론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직업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고요. 성장하느라 호기심도 많습니다. 공부도 꽤 많이 했어요. 아마 저를 여기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박사를 한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HR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HR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래서 회사랑 학교랑 열심히 다니면서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콜로키움 세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은 HRD에 대한 내용도 많이 물어보시고 커리어 개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벤트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지금 여기 많이 오신 것 같긴 한데 이 옆방에 노르망디라는 데서 또 스크린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여기 3장을 맡겨놨어요. 주최 측에.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다 들으시고 있다 콜로키움 하기 위해서 질문 올려주실 거잖아요. 거기다가 의미 있게 재밌게 또 저희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찾아가서 듣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커피챗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명함 제가 전달해 놓은 거 이따 Q&A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궁금해하시는 거 같이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그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조직 개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겪는지 좀 볼까요? 이거 실제로 많이 겪으시는 문제들이에요.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직원들이 싫어한다. 왜 해야 되는지 설득도 어렵다. 그리고 매년 하는데 조직문화 진단을 바뀌는 거 찾기 어렵다. 사실 1년 단위로 하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4.0에서 4.1로 올랐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세요. 워크숍 운영 계속 하는데 워크숍 운영해서 조직이 바뀌나요? 이미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내년에 뭐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 내년도 사업 계획 고민하실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 개발 절차, 프로세스 정답이 있나?
이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된 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고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경영 컨설팅 학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술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조직개발로 검색하시면 하나 나와요. 국내에 조직개발로 해서 연구 논문을 쓴 최초의 사례이자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후속. 그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걸 요약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모아서 만들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쭉 연결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조직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김승재 책임도 굉장히 조직 활성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워크숍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벤트를 열어야 될 것 같고 상품을 막 걸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조직 개발은 그렇게 액티비티 중심으로 하면 고갈이 돼요. 아이디어가 당연하죠. 이벤트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업무를 오래 하면 할수록 철학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 관통하는 뭔가 근간이 되는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쭉 연결지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절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액티비티 하지 마세요, 뭐 워크숍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패러다임에 맞게 엮어서 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많이 들으셨으니까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서 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알고 가셔라 딱 3가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3가지 사실 여기 키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조직 개발은 절대 단기적인 그림이 아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된다. 갑자기 한 번에요, 여러분들. 1년 만에 사업 계획 짜서 1년 만에 우리 회사가 조직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바뀌었어요. 노벨상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요, 제가 아래 써놓긴 했는데요, 액티비티 단위로 연간 활동을 해서 그게 그냥 조직 개발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요, 장기적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 업무 절차, 관리 방식, 평가 보상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액티비티를 하나 끝내는 거, 올해 사업 계획을 끝내는 게 조직 개발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 인력 개발 계획, 인력 육성 계획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쯤 되면 중장기 조직 개발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짤 때 교육 체계도 그리고 로드맵 그리잖아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조직 개발 로드맵은 없어요. 조직 개발 체계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우리 내년에 뭐 하지? 무슨 액티비티를 하지? 뭔가 차별화된 걸 해야 될 텐데 소위 말해서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요, 브랜딩이 아니고 광고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끝단에 있는. 그래서 장기적 그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3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조직 개발은 조직의 스토리텔링 과정이다 라고 제가 제시를 했죠. 아까 오전에 송기령 부사장님이 조직은 내러티브,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여기 캐럿 글로벌의 김보균 대표님이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조직 개발은 조직의 스토리텔링 과정이에요. 저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우리는 몇 년도에 창립해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런 회사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다 라는 서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 조직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조직 개발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많은 담당자분들이 일단 이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해빙, 이동, 재결빙. 뭘까요? 일단 조직 개발을 위해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일단 풀어줘야 되죠. 마음을 풀고 참여할 의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지향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야 되고요. 이끈 다음에 재결빙을 한다. 제도와 체계화된 제도와 관행으로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 프로세스죠.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이론적으로 풀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위에 제가 해빙, 이동, 재결빙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계획된 변화라고 하는 건요. 조직 개발과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론서. 대학교 여기 대학원 과정 많이 들으실 텐데 대학원에 가시면 그 책을 아마 많이 배우실 거예요. 조직 개발 수업을 들으시면. 거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요. 조직에서 변화를 추진할 때, 계획적인 변화를 추진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세요라고 커밍스라는 학자가 제시를 합니다. 진입과 계약, 조직 진단,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평가와 제도화로 안정화시켜라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얘기했던 해빙, 이동, 재결빙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죠?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요? 왜냐하면 이게 여전히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진입과 계약? 뭘 어떻게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이미 우린 고용계약 다 했는데 조직 개발을 위해서 계약을 해?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이 개념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조직 개발을 할 때 항상 결과는 뭐예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쿠퍼 라이더가 탐구한 긍정 탐구의 개념을 같이 넣어서 조직 개발 모델을 만듭니다. 쿠퍼 라이더가 얘기한 긍정 탐구 모델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해요. 계획된 변화로 해서 조직 개발을 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회사의 강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그걸 살려서 무엇이 최적인가, 우리가 이걸 최적화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나아가서 그럼 그걸 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비전까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론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계획적인 변화랑 긍정적 조직 개발을 같이 합쳤을 때 세부 액티비티 단위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진입과 계약이다.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보통 먼저 하는, 가장 먼저 조직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조직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팀을 만들어요. 조직 개발팀. 요즘은 이제 조직 개발팀뿐만 아니라 각 조직에서 체인지 에이전트들을 선발해서 TF 형태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실제 이거에 참여하도록 할, 그리고 현업에 참여를 이끌어낼 사람들, 메인이 되는 실행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까지가 진입과 계약.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조직 진단을 하죠. 근데 조직 진단을 할 때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긍정 탐구, 우리 회사가 앞으로 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많은 회사들이요, 조직 문화 진단을 하면 현재 수준을 얘기를 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M 관점에서, HR 관점에서 보면요, 올해 우리 회사 성과급이 터졌어요. 성과급이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면 조직 문화 진단하면서 어때요? 피크를 찍습니다. 근데 매번 성과급이 좋고 보상이 좋을 순 없어요. 그죠? 그래서 D 관점에서, 더군다나 조직 개발을 하는 관점에서 조직 문화 진단을 했을 때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걸 고민한다라고 하면 저 조직 문화 진단 질문도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변화 계획과 실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현재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혹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변화 방향을 수립하고 직책자부터 교육을 하죠.
왜냐하면 리더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리더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빨리 바뀌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은 비저닝을 하고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 부분은 공통 역량, 인재상 이런 부분에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용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흔히들 우리가 회사의 비전, 핵심 가치를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신입사원 때는 달달 외워요. 신입사원 교육을 하니까. 그리고 직책자가 되는 시점에 또 달달 외워요. 왜냐하면 내가 직책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중간층의 애매한 대리 말년차 혹은 과장 말년차쯤 된 분들한테 우리 회사 핵심 가치가 뭐예요? 우리 회사 비전이 뭐예요? 물어보면 관심이 없어요. 알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변화에 참여시키고 최소한 회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역량평가 혹은 우리 회사 인재상 채용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랑 연계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실제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진입과 계약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 조직 개발을 하려면 어떤 질문들을 고민해 봐야 되냐? 먼저 직원들한테 서베이를 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조직의 강점은 뭔가요? 그리고 10년 후에 더 긍정적인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회사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살아남는다면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회사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기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직원 경험에 대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직원 경험에 대해서 보는 거는요. 현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보는 거예요.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라는 모습.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라는 모습과 현재 수준의 갭도 문제지만 회사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랑 직원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달라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추가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회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꼭 이걸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조직 문화 진단 제가 아까 할 때 문항이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질문으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요. 3년 후, 5년 후에 우리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을 못 하세요. 대부분 딱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 갑자기 받으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건 연봉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무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복지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워크숍을 하시거나 인터뷰를 하시면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세요. 그림 이미지. 그러면 훨씬 더 추상적인 이미지, 비저닝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진단할 때 인터뷰도 하시고 또 서베이도 하실 텐데 인터뷰를 하실 때는 꼭 이 질문을 넣어서 인터뷰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할 때 조직 문화 진단 자체에서 서베이를 하실 때 질문에는 우리 회사가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나요? 3년 뒤에 얼마나 성장할 걸 기대하시나요? 나는 내년에 이 조직에서 얼마나 성장할 걸 기대하나요? 나는 3년 후에 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있을까요?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가 내년에 성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직원들한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죠. 그러려면 우리 타운홀 미팅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 커뮤니케이션, 김승재 차장님이 얘기하셨던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실제 접점에서 만나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이 서고요. 그리고 또 갭에서 내가 성장할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사실 HRD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해야 될 활동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력 개발에 대한 것들, 교육에 대한 것들 구체화해서 실행하라는 메시지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도출을 하시려면 일반적인 조직 문화 진단에서 현 수준에 대한 내용들만 서베이하지 마시고 꼭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설계를 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변화 계획과 실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사례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두 분께서.
결국에는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HRD에서는 뭘 할 건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업무적으로 여러분들 업무 개선해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업무 개선하라고 하면 일단 내 자기 반성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회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해보시면 회사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에 주춧돌을 하나씩 쌓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요 기대에 차서 얘기를 해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 혹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프레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이미 우리가 서베이도 하고 인터뷰도 했을 때 가지는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한 단어로 뭡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변화하려면 여러분도 참여해서 변화하셔야 돼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 내년에 뭐 하나 해봐야죠. 내년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좀 해봐야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런 질문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조직 개발에서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가랑 제도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내용을 조직 개발, 조직 문화 진단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우리 회사의 변화 방향도 만들고 그거에 맞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역량까지 다 노출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한 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부합한 것 같아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설문조사하는 거를 굉장히 피곤해하세요, 많이들.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참여를 많이 안 할까봐. 근데 여러분, 요즘 펄스 서베이도 많이 하잖아요. 경험 진단 때문에. 이런 각각의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결국엔 다 조직 개발 활동들이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직원 경험 서베이, 펄스 서베이랑 연계를 하시면 훨씬 파워풀해져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변화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인재상, 공통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상품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상할게요. 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사실 다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그냥 프레임으로 정리를 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를 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년도 조직 개발 계획, 사업 계획 짜실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도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던 사례를 제가 논문에 실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레슨스 런드가 있습니다. 레슨스 런드도요, 3가지예요. 네,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제가 메시지로 띄워놓은 게 조직 개발에서 실제 변화의 주체는 최고 경영진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다. 되게 당연한 메시지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근데요, 구성원들이 조직 변화의 스토리텔링 주체가 되도록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제가 조직 개발은 조직의 스토리텔링이다라고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의 스토리텔링은요, 여러분들 신화를 만드셔야 돼요. 아까 송기령 부사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앞으로 조직은 종교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조직의 서사에 직원들이 참여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요. 이 서사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비전을 만들어요, 회사가.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데 경영진부터 탑다운으로 쭉 내려와서 자, 만들었으니까 비전 선포식하고 여러분들 딸딸 외워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조직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조직 문화 진단, 뭐 워크샵 이런 걸 통해서 비전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뉴 비전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구전동화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신입사원한테 선배 사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있잖아, 우리 회사는 조직 문화 진단해가지고 우리 회사 비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훨씬 오래 남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자부심 있어요. 왜? 우리 회사 역사 내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참여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조직 변화의 스토리텔링의 주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최고 경영진 굉장히 중요하죠. 최고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직원들이 거리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득한다라는 건 최고 경영진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물론 반영을 해야죠. 근데 반영을 하되 이 내용을 만들었던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플러스 얹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고 경영진이 메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변화 추진의 단계별로 구성원들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할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여러분들 되게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그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느 회사에 있었을 때 직원들이 그 복지 형태로 굉장히 재밌는 테마파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첨을 해서 보내줬었어요. 근데 그 추첨을 하는 과정이 회사는 분명 복지로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추첨을 하는 과정이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걸로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에서는 되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그랬냐? 결국에는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만약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추첨을 하고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모르는 보팅하는 단계 혹은 추첨하는 단계에서 내가 모르는 경영진 혹은 HR의 입김이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변질된 것 같은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물론 100% 모든 전사에 막 2만 명, 3만 명씩 되는 회사에서 다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과정을 홍보를 하든 게시를 하든 사내 인트라넷에 혹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저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아까 얘기했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는 거 물론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을 해쳐서는 안 돼요. 조직의 방향성이 있다. 최소한 그게 몇 년은 갈 거잖아요. 2, 3년. 아까 설정한 그 방향성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벤트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과정에 있어서 이걸 온라인시켜서 밀어 넣어야 돼요. 거꾸로 그 이벤트들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